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요즘 이번에 대해서 뒷담화가 한창입니다. 바로 어제 해임된 해양수산부 윤진숙 전 장관 이야기인데요. 언론에서는 과거 부적절했던 어록을 연일 보도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저 뒷담화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도 윤 전 장관의 언행은 이미 인사청문회 때부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같은 일은 이미 예상됐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른바 대통령 수첩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는요, 바로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진숙 전 장관에 대한 해임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는 추가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오 노 질문은요, 모래 속 진주라고 평가받았던 윤진숙 장관에 대한 해임 이후에 추가 개각이 필요할까요?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모래 속 진주라고 평가받았던 윤진숙 장관에 대한 해임 이후 추가 개각 필요할까요?입니다. 예스 또는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받은 문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YTN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 이름이 예스인데 예스로 두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법원으로 가볼까요? 1심 판결과 다르게 2심 판결이 나오면은 대체로 이제 2심에서 당사자였던 분들, 그분들 상당히 기쁜데 이번에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서울고법은요. 2009년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때 당시 해고됐던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원소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던 거죠? 그랬었죠. 2심에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당시에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으로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다는 증거는 불분명하다면서 이같이 판결을 한 겁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요,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1심, 2심. 회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겠죠. 네, 이미 상고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요? 예, 네. 어쨌든 이분들에게는 1,300일이 넘는 동안 이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주목이 됩니다. 네. 네.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면 쌍용차 국정조사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 네. 지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정치권에서 특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아마 국민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도 예외는 아니었었습니다. 대선 이후에 쌍용차 국정조사가 안 된 건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반대도 있었지만요. 못 이기는 척 따라갔던 민주당 탓도 있습니다. 당시에 뭐 여야 협의체다 이런 걸 만들어냈지만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었죠.
정치권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해고에 대한 충격과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지금까지 해고 노동자나 그 가족까지 무려 20분이 넘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네. 바로 이런 문제들, 이제 해직자 문제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 의지했을 경우에 결국은 이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죠. 네. 결국 이렇게 법원 판결로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또 정치권에 또 여러 가지 파장을 일고 있는 문제 한번 짚어보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이죠. 이분에 대한 네.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는 게 첫 일성이었습니다. 권 과장은요, 오늘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 축소와 그 결과 나타났던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적,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이 부족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 서울청이 검색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그리고 증거 반환을 지연시켰던 의도, 그리고 대선을 3일 앞두고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화가 단단히 났는데 특검을 요구하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 외에도 또 해임 건의안을 요구했다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판결로 특검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요. 오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명의 126명의 그 해임 건의안에서 민주당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장관이 퇴임하지 않는 한 정치 권력의 신여로 전락하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수사 방침 후퇴,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이런 것들을 해임 사유로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도 오늘 제출했는데요.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편파적인 행정 집행으로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다시 또 댓글 정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개각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요?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각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홍원 총리가 어제 윤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또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전격 경질됐습니다. 민주당은 현호석 경제부총리 그리고 윤 장관의 실언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개각 의 필요성을 또 전면적 인사 쇄신을 요구해 왔었죠. 그리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개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위기에 밀려서 개각을 단행하기에는 대통령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또 한다고 한들 인사청문회라는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약간 좀 사면 초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6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떤 결정을 청와대에서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4 지방선거 이야기하니까 당장은 힘들어 보이네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이번에는 외교 문제 짚어보죠.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요. 오늘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리 정부는 동해병기 법안이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고요. 미국 내 우리 동포들의 동해 표기 확산 노력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네, 결국 통과됐고 우리 정부가 아주 환영하고 네.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이 끝에 있네요. 네, 하나 있었죠? 네, 하나 있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12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아연 고가도로 철거 작업 때문에 이 부근이 조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충정로 삼거리부터 아연 고가도로가 3월 말까지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철거 후에는 버스 전용 차로를 7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포라 신촌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만리제로 성산으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으로 구리 쪽 이동하는 데는 난지 나들목부터 밀리고 있는데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간 4차로 막고 공사도 진행하고
나고 있습니다. 이후로 영동대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이후로 동호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를 지나 양화대교 사이도 밀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청담대교까지는 시속 20km 미만이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도 청담대교부터 여의 하류 나들목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카드사 대형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카드사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국정조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 의원입니다. 네, 오늘이 카드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직접 카드사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세계 카드사, KB 국민카드, 또 NH 농협카드, 또 롯데카드 이 세 개 회사와 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KCB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회사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그 좀 안일한 인식 같은 것이 네. 저희들이 직접 보니까 많이 있었다. 이제야 이제 그것을 좀 이제 좀 세심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인식을 받았고, 네. 생각을 받았고, 감독 당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물론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감사는 왔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고객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이 카드 회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실태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을, 예. 좀 성실하게 제대로 하지는 않았던 것 아니냐. 네. 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일 귀관 보고 또 18일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따질 계획입니다. 네. 자, 국정조사 가운데 이제 증인들이 다 결정이 됐죠? 지금 이제 13일 기관 증인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네. 18일 날 하는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청문회 증인에 대해서는 저와 또 야당 김영주 간사 간에 계속 뭐 주말까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부분은. 네. 청문회 증인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현호석 부총리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 채택에서 빠집니까?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네네. 또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제가 방송에서 그래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네. 것은 부적절하다.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 3사 결국 이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과 관련한 대책 또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은데 애당초 또 금융당국이 취했던 여러 가지 엄단한 그런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전화 마케팅이라든지 같은 거요. 처음에 못하겠다 다시 또 하게 하고 이런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렇게 좀 근원적인 확고한 이런 해법이 아니라 여론을 진화하기에 급급한 그런 미봉책 같은 거 마구 쏟아내기 식으로 이렇게 내면 오히려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TM 영업 금지. 원래 이제 금융당국에서 올 3월까지 금지하겠다 이랬다가 네. 보통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서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생계에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또 이제 여론에 급증하니까 다시 또 재개를 하겠다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맨 처음에 그러면 금지하겠다는 그런 금융당국의 정책이 아주 진지한 그런 고민 속에 나온 뭔가 좀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믿기에는 네. 상당히 좀 우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왔다 네. 갔다 우왕좌왕하는 식의
그런 해법 정책들은 오히려 국민들 불신만 가중시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특히 정신적인 피해 보상 문제, 2차 피해가 있으면은 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회사는 2차 피해라는 단서를 달아서 정신적 피해까지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뭐 2차 피해가 없다, 이제 이렇게 단언할 것은 아니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뭐 1차 피해든 2차 피해든 엄청난 피해를 벌써 이미 야기시킨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카드 회사들이 이제 뭐 2차 피해가 있으면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네. 아직도 국민들의 그런 그 아픔을 제대로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네. 국민들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네.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융관련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여야 간의 시각차가 있는 듯 하기도 하고, 또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도입하자,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좀 치밀하고 좀 세심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우리는 이 주민등록번호 단일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래서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는 뭐 사회보장번호도 있다, 또 운전면허증 번호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개인 식별 그런 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좀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 체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바꾸면은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서로 좀 팽팽한 그 주장이 있는데, 뭐 국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선거 관련한 질문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당연히 경선을 거치게 되어 있고, 정말 경선이 파인플레이로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많은 국민들의 관심 또 흥행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제고가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의 그 전단계인 새누리당 경선 과정은 네. 아마 전국적인 그런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치열하게 서로 파인플레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요,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카드사에 대한 국정조사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주 의원입니다. 네, 직접 카드사 현장 점검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크게 실망했고요. 오늘 저희가 그 현장 검증을 나간 이유가 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예. 구체적으로 사고 원인이 무엇이며 해당 카드사들이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런 걸 아주 전면적으로 점검하려고 했는데 네. 갖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이고요. 예, 벌써 많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네. 한 가지 지금 또 심각한 게 농협카드 사장 발언이 좀 부적절한 발언 나왔습니다. 우리 그 의원들 질의도 중에 우리도 피해자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제2 윤진숙 장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한데 농협카드 사장이 네. 우리도 피해자다 하라고 말하는 것 보면 카드사들이 얼마나 이 사태에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카드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아직까지도 사고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도 오락가락하는 등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농협카드 분사장이 저희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할 만한 때도 아닐 뿐더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카드 네. 3사 그러면은 일단 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대책, 보상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앞서 박민식 간사도 얘기했지만 개인정보 유출된 것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설 연휴 동안에 유달리 대출 권유 문자나 또 도박 사이트 홍보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때 맞춰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나갔는지 또 범죄에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휩싸여 있는데 이렇듯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엄청 크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카드 3사들은 이 기존에 있는 거를 반복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번 카드 3사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받은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보상 규정, 즉 법적으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것만 금전적 보상 외에는 2차 도용에 따른 재산적 피해 등 아무런 보상 대책이 없고 그냥 반복하고 있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2차 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롯데카드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 쓴다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군요. 네, 앞서 우리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롯데카드는 2차 피해에 대한 게 정신적 피해가 들어가 있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이렇게 단서를 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금융당국은요. 애당초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화 마케팅 TM이라고 하죠. 이거를 처음에 허용했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복하는 정책도 있었는데 당국의 대처는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정책이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영업정지 시켰다가 또 사회적 무리가 되니까 또 다시 허용하겠다는 말을 받고 있거든요. 금융당국 우선 대응에 대해서 금융당국 재발방지책과 제2차 피해에 대한 예방책 등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놔야 되는데 금융당국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고 저는 어느 때보다도 정책을 빨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미싱이나 보이스 피싱 이름도 어렵습니다만 파밍과 같은 이제 2차 피해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인데 국회에도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들. 이런 거 법안 처리가 왜 이렇게 신속하게 안 됩니까? 글쎄요. 우선은 저희가 금융자 소비자 보호원 설립할 때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문제가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금융당국에서 금융감독원에다가 할래다 대통령께서 이건 안 된다 하니까 또 바꾸느냐고 이러다가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굉장히 절실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사고가 터졌어도 어떤 특별히 책임지는 기관에서 이런 걸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과 같이 금융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관할하는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있고 독립적인 소비자기구 설립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이렇게 논의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금융소비자 관련된 이 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중에 특히
정보 유출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네. 그런 것들이 이번 2월 국회에 시급하게 처리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바로 이런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도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안전행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그런 네. 수단을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또 가능한지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저희가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유일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 건이 넘기 때문에 네네.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유출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예, 안행부에서는 뭐 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데요. 네. 저는 수억을 얼마가 금액이 들더라도 이건 빨리 대안을 내놔야 되고요. 대안을 내놔야 된다. 네. 그런데 주민등록 알겠습니다. 번호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암호화 등 이런 대체 수단 도입이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라운드에서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금요 시사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모래 속에 진주라고 평가받았던 윤진숙 장관에 대한 해임 이후에 추가 개각이 필요할까요? 입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23님은요. 예스. 이번 기회에 자질이 부족한 장관들을 추가적으로 개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개각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고요. 8265님은요. 노, 개각 반대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인권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각 반대한다. 네.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저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게시판, 이름은 예스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름인데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두 번째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제 영화죠. 또 하나의 약속, 김태윤 감독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er,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unti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이쁜이 꽃분이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2014년은 스포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뒤면 개막식을 올리는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6월에는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고요. 9월에는 대한민국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니까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대치, 2번 중치, 3번 소치, 4번 사치.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백설공주를 사랑했던 7번째 난쟁이 반다리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여정을 그린 작품, 모든 세대를 사로잡는 하나의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기존의 동화를 다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연출한 점에서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난쟁이의 순수한 사랑을 동화적 코드로 풀어내서 모든 세대의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현란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서정성 짙은 음악, 무대 배경의 다채로운 변화에서 제작진의 정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오는 2월 19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분을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쁜이 꽃분이 가수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언을 하지 않는 방송인 최욱입니다. 저는 결코 경질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노력하세요. 아, 지금 얘기가 좀 오고 갑니까? 경질하자고? 네. 아닙니다. 네. 네. 끝까지 버텨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퀴즈가 가장 쉬운 퀴즈입니다. 아유, 오늘 쉬워요. 네.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러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이 어디냐?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전 세계인의 눈이 또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지요.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아주 참 특이해요. 특이하다고요? 유치합니다. 유치. 예, 1번 대치, 2번 중치, 3번 소치, 4번 사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 지금 치과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네. 네. 네, 정답을 알면 어떻게 하면 자, 되겠어요? 정답을 아시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가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이용해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답 보내실 때 바로 저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네. 이쪽으로 하면 조금 더 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죠? 그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YTN 라디오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예스입니다. YES. 노가 아니고 예스요. 예스죠. 예스로 검색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YTN 라디오로 검색을 하셔도 네. 나옵니다. 간단하게 다운을 받아서 가입하신 다음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아, 게시판 또 무료군요. 무료입니다. 네. 오늘 뮤지컬은 어떤 내용인가요? 백설공주를 사랑했던 7번째 난쟁이 반다리에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모든 세대를 사로잡는 단 하나의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 티켓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언제 거죠? 2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공연이네요. 아, 다음 주네요. 그러니까. 예, 네. 오후 3시 공연이라 직장인들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네. 자,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렇지요. 학생들도 방학이에요. 그리고 그 주부님들 아이들과 네. 함께 가기에는 이만한 공연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퀴즈와 관련돼서 바로 이 정답인 지역.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러시아가 상당히 안전 문제, 보안 문제가 이제 걱정된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이게 참 제대로 할까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진짜 개막 전부터요. 러시아 네. 당국이 테러 협박의 골머리를 알았었지요. 네. 선수 납치를 예고하는 협박 편지까지 보내져서 불안감이 더해졌다고 하는데 러시아 대통령하고 IOC 위원장은 지난 대회 환영식에서 올림픽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선수단 보호를 위해서 6만 명이 넘는 경찰과 군 병력 배치를 통해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아무 탈 없이 대회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걱정입니다. 스포츠는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죠. 네. 근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화장실 변기 뚜껑이 거꾸로 달렸다느니 뭐 물을 트니까 아주 시커먼 물이 나온다느니 참 이게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돈 엄청 들였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투자한 돈이요. 깜짝 놀라지 얼마죠? 마십시오. 54조 3천억 원을 들였습니다. 예, 54조요. 54조입니다. 조. 역대 그 가장 투자 비용이 큰 올림픽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 예산들이 낭비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퀴즈 소개해드리는 가운데 이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2769번님인데요. 경기도 광주에서도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영업자들도 살만 날 텐데요. 라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신경 써야죠. 네. 신경 쓰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도 이런 네. 올림픽. 네.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퀴즈 다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러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의 이름을 맞히시는 겁니다. 보기는요? 1번 대치, 2번 중치, 3번 소치, 4번 사치 되겠습니다. 네. 치과에서 보통 충치 뽑을 때 얘기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충치에도 작은 게 좋죠. 힌트가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좀 맞히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끝나는 시간에 정답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 6일, 오는 3월 6일은 삼성 반도체에서 2년 동안 생산직 노동자로 일했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을 앓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7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 황유미 씨의 가족은요, 대기업인 삼성을 상대로 법정 싸움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2011년에 대기업을 상대로 한 최초의 산재 인정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연을 담은 영화가 제작돼서 또 상영 중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형 영화관들이 개봉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개봉간의 이런 수를 축소시켰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외압설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연기파 배우 3인방인 박철민, 윤유선, 김규리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영화 제목은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영화를 만든 김태윤 감독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영화 제목 또 하나의 약속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덧붙여서 좀 제가 설명 못 드린 것 좀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제목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화 내용도 그렇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저 황성기 씨의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고요. 네. 네, 이 약속이라는 의미는 아버지가 이제 딸한테 하는 약속인데요. 딸이 이제 자신의 택시 안에서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과 약속을 합니다. 너의 억울한 죽음을 아버지가 풀어주겠다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네. 네. 딸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약속한 부분. 여기서 그러면 또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약속이란 이런 이 말은 또 어떻게 좀 맞는 겁니까? 다른 어떤 것을 좀 사용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사람들 서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황상기 아버님이 딸하고 약속했듯이 네. 저도 이제 황상기 아버님하고 약속한 것이 네. 이 영화를 꼭 만들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돌아가신 황희민 씨 아버님 이제 황상기 씨와도 우리 이제 감독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네네. 자, 이 영화가 만들기 전부터도 그렇고 또 만든 다음에 현재 상영되면서도 이 언론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서 왜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2011년 6월 23일에 이제 황상기 아버님이 승소하셨다는 기사를 읽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사와 더불어서 네. 여러 가지 황상기 아버님을 인터뷰하면서 네. 아버님한테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이 감동의 순간들을 네. 관객들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감동을 받아서 관객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 감동, 네네. 그 감동이라는 거를 아주 쉽게 짧게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황상기 아버님을 보게 되면 항상 웃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만약에 중간에 회사하고 합의를 했으면 저렇게 밝게 웃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버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네. 저 모습을 좀 영화 속에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결국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모티브로 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변호인의 경우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또 개봉을 앞둔 들깨들도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감독님께서 보실 때 물론 다른 영화들입니다만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영화라는 것은 결국 사회 반영이거든요.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화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요. 네.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좀 복잡하고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반영이다 영화는. 네. 네. 자, 영화가 원래 당초에 그 상영되기로 했던 영화관에 여러 가지 이제 스크린 수가 있는데 이 개봉관 수가 영화 개봉되기 하루 전에 축소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건지 약속했던 것보다 정말 얼마나 축소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고요.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이고요. 이제 영화가 약속된 개봉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크린 수 갑자기 줄었어요. 개봉을 얼마 앞두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쪽 극장 측 말은 저희 영화가 이제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저께 개봉을 했는데 객석 점유율은 저희 영화가 1등을 했습니다. 전체 영화 중에.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극장 측이 그렇게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은 이번 주말이 지나서 이제 저희가 그 좌석 점유율을 가지고 뭔가 다시 한번 극장 스크린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거든요. 네네. 갑작스럽게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좌석 점유율이라는 것이. 첫날 이런 좌석 점유율이 상당히 1등을 했으니까 자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이 개봉한 외화인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수가 400개가 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0개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프랑켄슈타인보다 훨씬 더 좌석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친다면은 대기업이라는 곳은 이윤을 추구를 최대한으로 생각하는 곳인데 자신들의 이윤을 포기하면서 극장 스크린을 안 내주는 이유가 뭔지 저희는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전에 인사동 스캔들이나 용의자 같은 작품의 이제 각본도 이렇게 하셨던 걸로 들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개방관이 축소된 거 이게 영화계에서 흔히 있는 일인지 아주 이례적인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고요. 네, 저희 이제 배급 담당자분이 이 영화판에서 15년 넘게 계셨던 분인데 좀 이렇게 황당한 일이라고 지금 그러고 계시죠. 그러면은 외압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주말을 지나서 좌석 점유율을 보시고 극장 쪽에서는 네 이제 극장 스크린수를 늘려달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싶은 거죠. 네 객관적인 자료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좌석 점유율입니다. 네. 이런 외압설 의혹 때문인가요? 뭐 국회 또는 여러 가지 노조 등의 비슷한 단련 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이제 조용히 영화를 상영하고 싶거든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영화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저희 관여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네. 저희는 저희의 소원은 이제 제발 조용히 그냥 영화 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 예, 알겠습니다. 네. 영화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리고 그 영화 배우분들 관련 경우에는 이제 개런티 협의가 어렵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저희는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영화가 아니고요. 제작 두뇌를 통해서 한 3억 원 정도 돈을 모았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 한 12억 원 정도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는 분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고 뭐 대기업의 과장 대리 또는 뭐 학생, 주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모아주셔서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배우분들은 거의 노게렌트로 출연하셨고요. 네. 아주 많은 분들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만든 영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자 투자자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감독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하나의 약속의 김태윤 감독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3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